초등학생 무렵 학교 뒷산 깊숙한 곳에 우리들은 비밀 기지를 만들어 두었다. 비밀 기지라 해도 상당한 노력을 들였기에 제법 훌륭했다. 몇 개의 판자를 못으로 고정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다다미 3장 정도의 넓이의 오두막. 방과 후엔 그곳에서 간식을 먹거나 야한 책을 읽는 등 마치 우리들의 집처럼 그곳을 이용하곤 했다. 그곳을 아는 것은 나와 진, 준, 그리고 2마리의 개 정도였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날, 우린 비밀 기지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결정했다. 부모님에겐 각자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소개두고 용돈을 모아 간식, 불꽃놀이, 로켓, 주스 같은 걸 샀다. 수학여행 때보다 더욱더 두근두근거렸다. 오후 5시쯤 학교 정문에서 집 앞, 그리고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걸어 1시간 정도 거리에 우리들의 비밀 기지가 있었다. 기지 주변은 2마리의 들개, 해피, 터치의 세력권이기에 우리가 기지 근처에 다가가면 언제나 어디에선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와줬다. 우리들은 개 2마리를 향해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맛봉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기지에 도착한 뒤 가지고 온 짐을 오두막에 넣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떠 있었기에 근처에 있는 커다란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 그래봤자 잡히는 건 식용 개구리일 뿐이지만 낚시를 하는 중 해가 떨어졌기에 우린 불꽃놀이를 시작했다. 상당히 많이 샀던 것 같은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꽃놀이 화약도 다 떨어졌기에 우리들은 일단 오두막에 돌아갔다. 한밤중의 비밀 기지는 우리 모두 처음이었다. 깊은 산중이기에 가로등도 없고 바깥의 불빛이라곤 오로지 달빛뿐. 들리는 소린 벌레 울음소리밖에 없었다. 준비해간 캠핑용 전등을 킨 우린 처음엔 과자를 먹으며 좋아하는 애에 대한 이야기나 선생님에 대한 험담 같은 걸 했다. 그러던 중 조용하던 바깥에서 때때로 첨벙 하는 소리나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은 그 소리가 점차 무섭게 느껴졌다. 잠깐,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곰인 건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웠다. 시간은 9시. 오두막 안은 너무나 더웠고 모기도 있었기에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거기에 한밤중의 산이 가진 분위기에 압도된 우린 점차 이곳에 남는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우린 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곰이 나올 수도 있고 오두막 안이 너무 더워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달빛이 나오는 지금 산에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회중 전등 빛에 의지해서 우린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다. 출발하고 5분 정도는 해피와 터치가 우리를 따라와 줬기에 내심 든든했지만 오두막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자 그 두 마리는 돌아가 버렸다. 평상시 몇 번이나 다녔던 길임에도 한밤중의 산길은 전혀 모르는 곳을 걷는 느낌을 주었다. 서로 30cm 정도의 거리로 밀착한 우린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근데 그때였다. 진이 내 어깨를 꽉 붙잡다니. 야, 저기 누가 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제자리에 드러누우며 전등을 껐다. 귀를 기울여 보니 확실히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부스럭, 부스럭. 두 다리로 숲을 헤쳐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을 천천히 살펴봤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숲을 속에서 누군가 나왔다. 전등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엔 긴 봉 같은 걸 들고선 그 봉으로 숲을 밀어헤치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우린 처음엔 별로 무섭지 않았다. 되려 소리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것에, 지금까지 느꼈던 공포가 사라진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안도감 때문일까? 우리들의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저거 누구지? 한번 따라가 볼까?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두 친구는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씩 웃어 보였다. 우린 이미 희미하게 보이는 회전 전등 빛과 숲을 헤쳐나가는 소리를 의지하며 그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다. 정체 모를 사람은 20분 정도 산을 오르다 한 장소에서 멈춰섰다. 우린 뒤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성별은커녕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사람은 발을 멈추더니 등에 짊어진 가방을 내려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난 저 사람 혼자 뭐 하려고 온 거지? 하늘 가재라도 잡으러 왔나? 이 말에 진은 야, 좀 더 가까이 가보자 라고 말했다. 우린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발을 땅에 스치듯 걸으며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우린 실실 웃고 있었다. 머릿속으론 누군지 모를 저 사람을 어떻게 골려줄까 이런 생각뿐이었다. 근데 그때 팡!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멈출 듯 놀랐다. 그리고 또 한 번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진과 준을 쳐다보니 준이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 난 그쪽을 쳐다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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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나무에 내리치고 있었다. 손에 든 게 뭔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주의 의식이라는 건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왜냐면 이사는 옛날부터 저주를 거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저 뜬 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난 너무나 무서워서 야, 도망치자 라고 말했지만 진이 야, 저 사람 여자 같은데? 그 말에 준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건 어때? 좀 더 근처로 가보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다. 난 도망치고 싶었지만 겁쟁이 취급당하는 것도 싫었기에 마지못해 두 사람 뒤를 쫓았다. 여자와의 거리가 줄어들 때마다 쾅! 쾅! 왜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여잔 불경 같은 걸 암송하고 있었다. 조금 우회해서 우린 그 여자한테서 8m 정도 떨어진 나무 그늘 밑에 몸을 숨겼다. 그 여잔 어깨에 걸릴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었고 마른 체형이었다. 발밑엔 짊어지고 온 배낭과 전등을 두고 사진 같은 것에 차례차례 못을 받고 있었다. 못은 벌써 6, 7개 정도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우리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해피와 터치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그리고 순간 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한 손에 새망치를 들고 괴성을 지르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와 준은 곧바로 일어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내 어깨를 잡혔단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렸다. 쓰러진 내 가슴 위로 퍽 하고 뭔가 내리찍힌 바람에 나는 먹은 걸 개원했다. 일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지만 내 가슴 위에 놓여진 여자의 다리의 상황을 파악했다. 여잔 이빨을 으깨는 것처럼 갈아대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공포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 것 같았다. 난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시선을 떼어놓는 순간 저 손에 들린 쇠망치를 내리칠 것만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까? 그 여자의 얼굴은
아직도 생각난다. 연령은 40살 정도일까? 조금 야윈 얼굴에 흰자위를 희번뜩 내보이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빨은 악물고 있었고 흥분해서인지 몸을 조금씩 떨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걸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자가 내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인 순간 터치가 여자의 등에 달려들었다. 순간적으로 여자의 몸이 비틀거리며 내 가슴을 짓밟던 다리가 떨어졌다. 거기에 해피도 여자에게 달라붙었다. 그 두 마리는 평상시 우리와 자주 놀았기에 이 여자도 자신들과 놀아줄 거라 생각한 것 같다. 난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일어서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과 준이 손전등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난 빛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근데 파요!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난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다. 우리 셋이 산을 내려왔을 땐 벌써 12시가 지나 있었다. 발소린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쫓아올 수 있다 생각해서 지네 집까지 달려서 도망쳤다. 지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울컥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극도의 긴장감에서 풀려났기 때문일까? 하지만 나와 달리 준은 엉엉하고 울었다. 나는 비밀 기지엔 이제 갈 수 없겠어. 그 여자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준은 울면서 안 돼. 날이 밝으면 다시 가봐야 돼. 라고 말했다. 내가 어째서? 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진이 말해줬다. 네가 그 여자한테 도망쳤을 때 해피랑 터치가 당한 것 같아. 그 여자가 터치를 준은 통곡했다. 이야긴 이랬다. 달려가는 나를 뒤에서 때리려 했기에 해피가 여자에게 덤벼들었고 쇠망치에 맞았다. 여잔 한 번 더 나를 조출했지만 터치가 발밑에서 방해했고 결국 쇠망치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여잔 우리 쪽을 한 번 돌아본 뒤 널브러진 개들을 계속 때렸다고 했다. 결국 우린 날이 밝으면 다시 한 번 더 산에 오르기로 했다. 흥분해서인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잠 때문에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날이 밝자 일단 산으로 향했다. 우린 그 중년 여자에 대한 대책으로 비비탄과 총과 야구 배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산 초입에 도착했을 때 진이 중간에 아직 그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루트로 산을 올랐다. 한낮의 산은 밝은 데다
매미 울음소리도 울려 퍼지는 게 흡사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거짓말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중년 여자에게 당했던 지점에 다가가자 긴장감이 퍼진 우리 조금씩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기어코 어제 그 장소에 도착했다. 배트를 든 손에 식은땀이 가득 찼다. 여자가 못을 받고 있던 나무가 보였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전모를 확인한 우린 할 말을 잊었다. 나무에는 꼬마애, 한 3, 4살 된 여자의 사진에 무수한 못이 박혀져 있었다. 아니, 놀란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무 뿌리 부근에 해피의 시체가 있었다.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해피는 이마에 못이 하나 박힌 채 누워 있었다. 우린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난 해피의 시체를 보곤 다음에 중년 여자를 만나면 나도 해피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 바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때 준이 터치의 시체가 없어. 터치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러자 진도 분명 터치는 도망친 걸 거야. 혹시 기지에 있지 않을까? 나도 터치만은 살아있어 주길 바랬기에 우리 셋은 비밀 기지를 향해 달렸다. 비밀 기지가 보이는 곳에 달려왔을 때 진이 갑자기 멈췄다. 나와 준은 중년 여자야? 라고 생각해서 바로 몸을 숙였지만 진은 망연히 손을 들어 기지 쪽을 보며 중얼거렸다. 뭐야? 저거? 나와 준은 천천히 일어서서 기지 쪽을 봤다. 뭔가 기지의 모습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처음엔 몰랐으나 곧바로 기지 지붕에 뭔가 붙어있는 게 보였다. 근처에 다가가서야 그것이 준이 기지에 두고 왔던 가방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헌데 기지 지붕 전체에 못이 빼곡히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경악했다. 비밀기지, 중년 여자한테 들켰어. 진은 손에 든 배트를 꽉 쥐고 천천히 기지로 다가갔다. 나와 준은 뒤쪽에서 비비탄 총을 겨냥했다. 중년 여자가 기지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진은 천천히 움직여 문 근처로 이동했다. 그리고 문에 손이 닿자마자 재빨리 열어제쳤다. 뭔가를 본 진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찍었다. 우린 대체 뭐가 진을 놀라게 한 건지 확인하려 천천히 기지 안을 확인했다. 거기엔 피투성이가 된 터치의 시체가 있었다. 우린 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터치의 이마엔 역시나 못이 박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잔 터무니없는 미치광이다. 어젯밤 이 산에 남아있던 걸 진심으로 후회했다.
덫의 시체를 보며 멍해 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발견한 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야! 저거 봐봐. 나와 준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리킨 곳을 봤다. 기지 안엔 벽이나 마룻바닥에 이상한 위화감이 드는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